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분석 요청 주셨던 종목 중 액션스퀘어라는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션스퀘어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다트 공시를 통해 분석해보면 사업의 내용에 가시면 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블레이드라는 이름의 게임을 출시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 블레이드랑 블레이드2, 삼국 블레이드, 콘솔 게임 블레이드2 이렇게 출시한 회사인 걸 알 수 있고요. 우선 이제 영구적으로 만약에 밸류션 할 때 뭐 게임 회사기 때문에 일단 영구 성장률은 높은 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4,133만 주 정도 기입을 해놨는데 이게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제 경영 연결 재무제표 주석 가시면은 이제 시석 주식 수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향후에 이렇게 보통주로 전환될 주식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식 지금 유통 주식 수에다 더해주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재무 지표를 먼저 일단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했을 때 2014년부터 지금 매출액이 일단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다시 사업의 내용 가시면은 이 블레이드 출시일이 2014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블레이드 처음 출시했을 때 조금 이제 게임에 대한 인기가 조금 있었다가 이제 인기에 대한 게 조금 식으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추측을 해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0억 그냥 거의 빵원 수준에서 사실 적자가 뭐 거의 100억 수준까지 계속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적자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 수치도 일단 뭐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악화가 되었다가 다시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영원 수준에서 뭐 마이너스 123억까지 갔었다가 현재 마이너스 9억 원인 수준이고요. 일단 조금 아까 볼 때 봤었던 게 일단 자기 자본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 2014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에서 2019년 보시면 54억까지 일단 지속적인 단기 순손실로 인해서 자기 자본이 많이 하락을 하였었는데 19년 4Q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자기 자본이 한 150억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나 자본증권을 발행했겠구나라고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상증자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9년 9월에 170억 정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요. 실제로도 170억 정도 유상증자가 되었네요. 일단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는 있어서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물론 유상증자 이후에 실적이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뭐 영업이 일단 흑자까지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2019년 조금 늘렸다가 뭐 그 유상증자 받은 대금으로 차입금은 조금 상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총 차입금을 이제 총 자산으로 나눈 경우인데 이제 17%까지 19년에는 올라갔다가 올해 3분기에는 한 6%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이 에비타를 매출액으로 나눈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인 적자로 계속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적자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FCF 현금 흐름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마이너스 70%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나오는데, 일단 제가 요거는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현재 그냥 매출액인 한 70억 정도 났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일단 먼저 FCF라는 잉여현금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제 캐펙스라는 금액을 빼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각 항목을 설명해 드리면,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즉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해서 판 돈을 받고요. 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분들 인건비 내고, 뭐 구글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데 이제 사실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뭐 만약에 소득이 났으면 뭐 이제 법인세도 내고 뭐 이자 비용도 내고, 그런 부대 비용을 다 제외한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도 짓고 뭐 게임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뭐 비용도 들고, 그런 뭐 조금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 잉여현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 이제 현재 가치화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거고요. 현재 그냥 매출액이 뭐 한 전년 수준 뭐 60억에서 매출액이 60억에서 뭐 한 25년 한 70억까지 뭐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지속적인 적자에서 한 영업이익이 한 10%까지 늘어난다 했을 때도 일단 밸류에이션이 뭐 마이너스 7%, 현재 주가가 1640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690억 정도 되고요. 주당 가치가 사실 480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480원까지 사실 낮은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게임 산업이기 때문에 뭐 현재 뭐 개발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현재 주가가 이제 적정하냐라고 역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만, 뭐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한 600억까지 상승한다면 이제 현재 주가가 거의 적정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일단 게임사에서 뭐 가장 거의 시총이 높은 NC소프트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과거 평균 뭐 한 32%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액션스퀘어가 정말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가 되어서 영업이익이 한 32%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한 17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매출액을 이렇게 170억을 넣었을 때 뭐 거의 적정 주가가 될 것 같고요. 뭐 한 300억이 나온다고 치면 한 62%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단 신작 게임이 뭐 이런 NC소프트나 뭐 넷마블 대형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형사에서 대작 신작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확률상으로는 조금 낮은 것이라고 판단은 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시는데 유의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주봉, 일봉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상장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요. 여기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주황색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세피아색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사실 9일 후행 스팬은 좀 약간 호전될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다행히 주가가 일단 전환선에서는 약간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9일 후행 스팬이나 26일 후행 스팬은 지금은 호전이고요. 다만 조금만 주가가 횡보하거나 상승이 좀 더딜 경우에는 26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전될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전환선이 일단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매수를 하시려면 기준선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 이 주봉상 전환선을 또 깨트리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요. 후행스팬도 9일 후행스팬이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름대, 이 파랑색과 이 핑크빛, 약간 빨간 색깔 영역이 사실 선행스팬인데요. 이 선행스팬 하단까지 만약에 깨트린다고 하면 사실 정말 그때는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뭐 50일 이평에서 약간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평선인데 50일 이평선에서 약간 지지는 보이고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저는 많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권장해드리고 조금 더 들고 계시고 싶다 하셔도 정말 이 선행 스팬까지 무너뜨리면 그때는 정말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